사실 이제 5G에서 이제 G가 네. 사실 제너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라고 그런 거죠. 네, 말 그대로 네, 해서 네. 2G, 3G, 4G, 5G.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6G. 5세대. 그쵸. 5세대. 그래서 5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제 5G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3G하고 LTE하고 다 겪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LTE가 3G 때 들어왔는데 네. 사실은 LTE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3G 때 들어왔는데 네. 근데 이제 LTE 때 어떻게 보면 조명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3G 때 아이폰이 들어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3G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에서 말기 정도에 이제 시장에 투입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LTE 이제 약간 초기 국면 진행되기 직전부터 사실은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됐어요. 스마트폰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11년, 12년 그때입니다. 아이폰 4가 LTE로. 그렇죠. 네. LTE로 들어왔고 아이폰 3GS가 사실은 3G 때 들어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연말, 2010년도 연초에 이제 아이폰 열풍이 뜨거웠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KT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LTE라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스마트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고 그러면서 이게 큰 변화다, 세상이 큰 변화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 근데 이제 5G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동일하게 쓰거든요. 네. 근데 뭐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이제 질문들 많이 하는데 뭐가 변하는 걸까요? 사실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5G다, LTE다는 그렇게 체감상의 변화는 저희가 시작한 지 1년 됐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속도가 약간 빠르다. 네. 그 다음에 LTE보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앱의 구현 자체가 조금 나은 것들이 측면이 있다. 특히 뭐 VR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사실은 안 쓰신 분들은 뭐 그렇게 체감이 없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거 5G 폰 쓰거든요. 네. 근데 5G가 이거 보면 이거 5G라고 뜨잖아요. 네, 여기 그쵸. 안테나에. 근데 지금 실내에서는 아마 잘 안 뜨실 거예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여기 5G. 마포니까 예. 마포에서 지금 어쨌든 여기 사람이 많고 예. 뭐 주거기나 오피스텔 촌이어서 그런지 네네네네.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여의도도 실내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5G 안 된 데가 많아요. 여의도 사세요? 저는 이제 여의도가 직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 안에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LTE로 서비스 전환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뭐가 이게 혁신적이라는 거지? 뭐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 사실 5G는 이 휴대폰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는 물론 향후에 점점 느끼겠지만 네. 그렇게 뭐 대단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저도 의심할 정도로 대단한 플랫폼, 대단한 뭐 킬러 앱 이런 거를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내년, 내후년도 가면서 속도 빨라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시장이 파급이 있을지 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5G를 갖다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냐면 네. 사실은 저희가 진짜 5G 시대로 갔을 때 지금은 진짜 5G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도 속된 말로 그래요. 지금의 5G 서비스는 짝퉁이다. 그러니까 이제 LTE를 근간으로 신용만 하는 5G 서비스고 네네. 진짜 5G 서비스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1년, 2022년도가 이제 진짜 5G 시대의 도래 시기로 봐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럼 5G는 도대체 뭐냐? 저도 사실은 이제 2년, 3년 전부터 이거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시장에다 많이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IoT였죠, 사실은. IoT. 예. 그래서 소위 말한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물 인터넷의 역사만 봐도 아마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온 게 7, 8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에 대해 별로 체감하세요? 못하죠. 뭐 LG 플러스 예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쓰신 분들도 있지만 뭐 네. 전등 껐다겠다는 이런 거 네. 요즘에 별로 시들해서 다들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어나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걸. 그쵸. 굳이 이 짓을 왜 하지? 그 핸드폰 안 되면 네. 못 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로. 그리고 또 어차피 요금 얼마 내는데 네. 물론 몇천 원 정도로 요금은 다운됐지만 네. 그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부분은 그나마 스피커 정도? AI 스피커 정도. 예, 그 그것도 정도를. 한때 되게 바람이 불었었죠. 예. 근데 그것도 약간 시들한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나마 상용화 돼서 많이 활성화되는 건 그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IoT를 하는 서비스가 사실 5G거든요. 진짜 IoT.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IoT는 뭐냐? 네. 사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도시 자체가 사물끼리 알아서 움직이는 걸 결국은 지향하는 거예요. 사물끼리.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거리에서 자율차가 알아서 지나다니고. 관제탑이 있는 상태. 그렇죠. 관제탑이 CITS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 사실은 이게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물론 3년 전에 일부 세미나를 뭐 기관 세미나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방통이나 과기부나 이런 데 초청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네. 걸 소개해 드릴 때 네. 사실 일정 부분은 도대체 5G나 IoT를 어떻게 연결할까 말들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퀘스천 마크를 던졌는데 한 2년 전도부터는 모든 분들이 다 5G는 IoT다라는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IoT다. 예. 그래서 5G하고 6G는 네. 결국 IoT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율차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말씀하신 관제탑 CITS라고 그러거든요. 통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네. 근데 거기 교통 신호를 통신사 데이터 센터에서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래픽이 많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상황이 안 좋으니까 잼이 걸린다. 네. 이런 거를 지금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들어갔을 때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그냥 자동을 입력해 놨잖아요. 미리 하는 거 미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조절하는 단계로 향후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율차가 굴러다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일정 부분 이 안에 이제 홈오피스 안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출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출근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사무실의 모든 에어컨이나 사무기기들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출근하신 분들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네. 그 모든 공정 자체가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관리자 몇 명만 있으면 알아서 공장에 돌아가는 시대가 네, 네. 사실 5G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G에 대한 패권이 되게 이슈가 돼서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5G 때문에 이 난리를 또 펴는 거죠. 네. 이거 5G라는 게 그러면은 그 IoT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다. 네, 그렇게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프라 구축을 그때 이제 얘기해 주셨던 KMW 이런 거는 네.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내고 그렇죠. 이런 데인가요? 그래서 이제 기지국의 안테나, 기지국을 담당하는 장비 업체였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만 봐도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기 부양안으로 이제 시장이 대두가 됐는데, 네. 그 안에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5G AI예요. 근데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5G랑 인공지능. AI.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카, 그러니까 자율차,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공장 이런 것들은 결국 5G하고 AI하고 결합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딱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를 결국 구현하자라는 게 정부의 2025년도까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은 이제 제 분야는 아니지만 자, 2차 전지나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혁명 그쪽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맡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한마디로 스마트 시티를 한국이 구현하겠다는 네. 게 결국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G랑 네. AI 이쪽이잖아요. 예, 예. 5G는 뭐 기지국이나 안테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올랐죠 이미. 그렇죠.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5G가 이제 벌써 한국도 상용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투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 통신 3사들이 많이 투자한 거에 대한 수혜로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때 막 3사가 커버리지 경쟁하고 그렇죠. 광고하고 막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정부도 5G를 계속 드라이빙을 걸고 이게 또 4차 산업 패권 경쟁으로 연결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또 하위 이슈까지도 번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5G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네. 거기에 이제 투자가들이 먼저 장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보고 이제 먼저 투자에 나섰고 그게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스타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죠.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네.
저 같은 초보 투자자가 이 네. 정도 주가 수준에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그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섹터에 있는 것 네. 중에 네. 아직 싼 거는 이제 안 남았나요? 근데 뭐 네.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삼성전자만 해도 네. 삼성전자가 20년 전의 주가와 지금 전의 주가로 보면 사실은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20년 전에 강남 집값, 지금의 강남 집값. 그렇죠. 근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그 자산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5G, 6G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장배사들의 발전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망하고 해외 업체들이 다 도산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가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G, 4G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네. M&A가 되고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은 회사들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똑같아요.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도 반도체 경쟁 치킨 게임 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다 M&A 돼서 시장에서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하이닉스가 지금 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저희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단순하게 패션 정도로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구조조정과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차피 성장하는 기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지만 네.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들 저희가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정부의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된 내용 자체도 왜 그런 정책이 나왔냐면 네. 결국은 그쪽이 비전이 있다는 걸 정부도 공인한 셈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5G나 인공지능 쪽을 실제로 보면 유망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쪽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네. 펀드도 조성해서 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투자가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자꾸 시장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 글로벌 정부들의 다 정책 방향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계속 성장할 거란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패션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네. 올라간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면 여전히 저희는 접근할 만하다고 보는 거니까 2년 전, 3년 전의 주가는 잊어버리시고 네. 최근 몇 달 동안의 주가를 보시고 이게 충분한 조정을 거쳤으면 사실 사도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장비의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격인 KMW라는 회사만 해도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되게 재밌는 기업인 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를 계속 보다가 도산할 위기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던 기업이 이제 계속 체질들이 개선됐는데 가장 큰 건 최근에 실적도 좋아졌지만 흥미로운 건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그러니까 LT 시절부터도 네. 실제로 적자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통신 부분 그러니까 뭐 LED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 때문에 적자를 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네 오리지널 전공 그러니까 자기네 네트워크 장비, 네. 안테나나 기지국 장비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적자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들 흥미롭죠? LT 네. 투자도 거의 끝났고 투자할 게 별로 없고 이제 끝물인데 어떻게 계속 적자를 안 내고 통신에서는 흑자를 냈지? 정답은 하나예요. 뭔가요? 그 많은 기업들이 다 도산해서 네.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투자할 때가 있어도 먹고 살 만한 데가 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쇼티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안 맞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네. 오는데 작년에 사실 그 상황이 잠깐 펼쳐졌어요. 국내를 위주로. 네. 그러면서 뭐 KMW라는 회사가 분기에 영업이 거의 600억에 육박한 실적을 내줬거든요. 과거에 적자를 보던 회사가. 네. 그러면 분기에 600억이면 연간 2천억을 바라는 이제 실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가총액이 증가라고 보신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것들이 저도 뭐 지나고 보면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지금 이 회사 현황을 상당히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 경우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3년, 4년 정도를 추세를 갖고 올라간 종목들은 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도 이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국내 쪽의 투자가 작년도에 저희 장비회사들 수혜로 이어졌고 올해는 저희도 뭐 그렇게 계속 지금 거의 상반기 내내 떠들었지만 사실 수출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통신사들이 투자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해외 통신사, 그러니까 해외 인프라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예전 같으면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같은 거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회사들, 대만 회사들, 중국 회사들 상당 부분 도산하고 유럽 회사들 도산하고 그 자리를 한국과 중국과 대만의 일부 네트워크 중소 장비 업체들이 하청 업체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만만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아주 큰 파워를 갖고 있는 하청 업체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굴지 에릭슨 같은 업체들이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 회사로 성장한 거죠. 그래 여기서 그 포인트가 있구나. 화웨이가 트럼프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